그 의무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지금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이것이 처방된 날을 제가 대통령 일정하고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공식 일정이 없는 전날 처방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아니면 휴일 전날 다 처방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처방이 이루어진 날 중에 제일 대량의 처방이 이루어진 날이 2015년 4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태반 주사가 5병이 나갔고요. 감초 주사가 2병이 나가고 배곡 주사가 2병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하루에 이게 누가 도대체 맞냐 질의를 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대통령 순방을 대비해서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순방은 2015년 4월 16일 날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 순방에 쫓아가서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거 맞습니까? 태반 주사 맞고 배곡 주사 맞고 감초 주사 맞고 이게 상식에 맞을까요? 자, 이거 누가 맞은 겁니까? 순방 행사를 대비해서 예, 약품을 사전에 아니 누가 맞은 휴대 겁니까? 장비에 네?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의사로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예. 거기에 가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누워서 이런 주사 맞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주사를 처방한 그 다음 날은 대부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처방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는 무슨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맞으러 여기 취직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지금 의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와대 전부 사표내야죠.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쫓아가고 배곡 주사 맞고 있는 청와대 해외 토픽감이죠. 자, 그 청와대 관저요. 인수문 말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가 3개가 더 있죠. 경호처장님. 네. 식당 종업원하고 기자재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삼청동 안가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고 그리고 또 별도의 건물로 가는 그런 출입문 이렇게 해서 3개가 따로따로 있죠. 여기 다 이거 출입 기록 다 있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 통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비밀 통로가 아니고요. 출입문이 인수문 이외에 나머지 3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네. 그러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이 청와대 관저에 있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다. 이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저에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칭 관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호실 입장에서 보면 경호 실패죠.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경호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관저 내부에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관저 내부에 계셨다는 거는 이미 뭐 아까 네네, 보고를 네.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네네, 예?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의원님 그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죠? 경호 실패인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연락이 안 됩니까? 그건 김기춘
그 비서실장께서 연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 되고 안 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동문서답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문 안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들이거든요.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1분을 더 쓰겠습니다. 좀. 기획재정부 장관님, 면세점 이거 계속 하실 거예요? 12월 달에 발표하시는 거? 예, 지난번에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요. 제가 면세점의 특허 발급 이것을 명령을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닙니다. 그것은 관세청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런 또 여러 가지 의혹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세청이 잘 판단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네, 유일호 장관님. 저랑 면세점 얘기하다가 끝났는데요. 예. 12월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 중단하실 겁니까? 의원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그것을 중단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기재부가 조달청과 관세청과 모든 것을 관할하잖아요. 예, 관세청이 저희 산하외청입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고요. 예, 기재부 장관으로서의 포괄적인 책임은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기재위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정의섭 의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또 의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전하고요. 제 의견도 그렇게 전했고. 자, 제가 이거 중단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 7월, 11월 달에 롯데하고 SK가 면세점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2016년 2월 18일에 최태원 SK 회장을 독대를 해요. 그리고 3월 14일에는 신동빈 회장과 또 독대를 하죠. 이틀 뒤에 이 신동빈 회장과 만난 이틀 뒤에 3월 16일 날 이 관세청 기재부 산하 관세청에서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2015년 메르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외국 관광객들이 88만 명이나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존 업체들이 반발을 하자 2014년 통계로 또 바꿔버려요, 이거를. 그리고 독대 사흘 뒤 3월 17일 날 소진세 롯데그룹 정책본부 사장과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그리고 최순실의 측근 고영태가 만나죠. 그런데 이 소진세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대구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최경환 장관 친구죠. 그러니까 이 대구고등학교는 골목마다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에도 홍완선, 롯데그룹에도 대구고등학교, 지금 또 민정수석 최재경 대구고등학교, 하여튼 골목마다 다 대구고등학교가 한 명씩 있더라고요. 그러고는 롯데가 어떻게 하냐면 5월 25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롯데그룹이 K스포츠에 70억 원을 송금을 하죠. 송금을 하는데 또 압수수색이 들어온다. 이 정보를 입수하고 6월 10일 이전에 70억 원을 모두 돌려줘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모 신문이 최경환 장관이 롯데로부터 50억을 받았느니 어쨌느니 기사를 썼어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 면세점 12월 달로 예정된 신규 면세점 심사는 중단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국민들로부터 투명하게 이 부분을 공개하고 심사위원을 다 공개하고 이런 상태에서 하든지 아니면 면세점 이 제도 자체, 특허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동안에 면세점 하나씩 나눠주고 미르 K재단 다 돈 걷었잖아요. 지금까지 면세점 받은 기업 중에 미르 K재단에 돈 안 낸 기업이 없잖아요. 이게 완전 떡거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숱한 의문이 제기됐어요. 관세청에서 마치 무슨 2급 비밀 취급하듯이 심사위원 명단도 내지도 않고 지금까지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중단하셔야 된다. 그렇게 장관께서 결정하시고 저 뒤에 최상목 차관 계신데 최상목 차관이
경제 비서관으로 있을 때 여기 면세점 관련자들에 의하면 안종범 수석 심부름을 했다 그래요. 맞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으면 네,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면세점과 관련해서 안종범 수석 심부름 한 적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점 관련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지금 이 최순실 이 박근혜 게이트 이것이 청와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막아야 할 일은 목숨 걸고 막아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다 예스맨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한강옥 실장님. 한강옥 실장님 밑에 뉴미디어실 있죠? 네. 이거 야당 정치인들 지금 사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이제 그만하시죠.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사찰한 서류가 JTBC에 보고가 됐어요. 거기에 물론 제 이름도 써있더라고요. 없어요. 아니 그 서류는 뭡니까? 청와대가 2014년 7월 달에 이걸 만들었어요. 뉴미디어실이라는 거를. 뉴미디어실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뭐를 하냐면요. 야당 정치인들 SNS 실시간 보고받고요. 여기서 세월호 참사 여론에 맞대응하는 여론 조작 같은 거 이런 거 지시 내리고 이런 거 해요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가서 챙겨보시고요. 예. 이거 이제 그만하세요. 사실이고 좀 다를 겁니다. 없다 그러시면 제가 그 서류를 드릴게요. 제 이름과 제 이름을 비롯해서 야당 정치인들 이름 써 있는 그 서류를 드릴게요. 네, 보내주세요. 네. 예, 박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대통령의 PPL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 한 실장님 대답하시는 걸 들으면서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PPL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순실의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처남이 운영하는 존 제이콥스 화장품 광고를 하려고 그걸 팔아주려고 프랑스에서 그 매대 앞에 가서 솔직히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고 그리고 또다시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나오는 지금 LCT의 이영복 회장 아들이 운영하는 FX 기어의 상품을 홍보하러 TV에 나가고 차움, 차병원, 이 줄기세포의 혜택을 주려고 회의를 차바이오 센터 가서 합니다. 차병원 가서. 대통령이 그쪽으로 직접 가는 겁니다. 그들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그 다음에 에꼴베랑딜은 한국과 프랑스 망라하며 3번, 4번씩 나타납니다. 늘품 체조. 차은택이 얼마나 총애하는지 차은택이 만들어 놓은 이 늘품 체조장에 가서 같이 시연을 합니다. 그리고 차은택이 연출한 원데이에 가고 문화창조 융합벨트 홍보에 가고 개소식에 가고 하면서 최순실이 가라는 곳에 다 가서 최순실의 상품을 홍보하러 PPL에 열을 올립니다. 규제 프리존 마찬가지입니다. 빌로밀로 마찬가지입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가 돼서 사방으로 물건을 팔아주러 다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절망하지만 한강욱 실장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DJ 시절에 비서실장 했던 분이 지금 끝장에 다다른 박근혜를 옹호하려고 거기서 집무실이 어디니 사저가 어디니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갖다 놓으면 집무실 아닙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뛰어나오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청와대 안에서 왜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나오지 않은 무슨 이유가 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신다고 그것이 핑계가 될 것 같습니까? 안쓰럽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거기서 직무를 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라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차를 타고 나오든 뛰어나오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부처를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에서 무슨 지시를 합니까? 나온다고 얘기하고 2시간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구명조끼 얘기합니다. 이거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은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해수부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물속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월호 가족들한테. 그리고 국회 와서 일하는 척합니다. 제가 5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올해 안으로 못 건진다. 당신들이 중국 회사, 경험도 없는 중국 회사하고 일을 한다? 그 그럴듯한 영상 갖고 건진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올해 지나갑니다. 왜 가만둡니까? 거기 들어간 예산은 아깝지 않습니까? 왜 특조위는 못하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7시간. 대답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줄입시다. 앞부분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전화했다고 칩시다. 믿을 수 없지만. 나머지 시간에 왜 안 나왔습니까? 화장이 중요합니까? 왜 안 나왔습니까? 7시간 반으로 줄입시다. 3시간 동안 왜 안 나왔습니까?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은. 경제수석 대답해도 되겠습니다. 대답 필요 없습니다. 수도 없이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대답. 대답이에요? 실장님이 대답해 주십시오. 뭐야 어려워. 아침부터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말씀하시는 저는 그분한테 것도 묻지 있지만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고난도 있어요 여기가. 권한 없습니다. 제가 왜- 묻지 왜 않았기 없어요? 때문에. 제가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실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왜 거기서 박근혜를 핑계대고 왜 집무실 얘기하면서 왜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해서는요 경제수석이 잘하니까. 자, 예, 손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경제수석 답변하십시오. 답변. 해야지. 예, 경제수석 몇 가지만 청문회입니다. 답변 시간은 주셔야죠. 그러니까 위원장 권한으로 답변을 무슨 말이 아닙니까? 간사님이 왜 질문하십니까? 제가 질문 안 했는데. 대답하지 마십시오. 청문회입니다. 안 했습니다, 제가. 답변하십시오. 뭐냐 이거 진짜. 답변하시게 되잖아요. 안 했다고 그래. 지금 뭐 하신 겁니까? 저는 질문하지 왜 질문을 안 해? 말이 이때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질문 안 했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질의도 하시고 답변도 서로 충분히 듣는 게 청문회 본연의. 계속 집무실 얘기하십니다. 자, 위원장 권한으로 답변하십시오. 무슨 권한으로 질문자가 지금 듣고 싶지 않다면 왜 그러냐면 위원장이요? 그럼 위원장이 질문하세요 그 부분을. 위원장이 질문하신 게 맞아요. 답변할 시간도 안 된다면서 잘 들으십시오. 청문회 나갑니까? 다 열심히 들으십시오. 실컷 질문하고 실컷 답변하세요. 국민당만 나가가지고. 위원장 질문 권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질문하세요. 답변을 듣는 아니, 사회를 볼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죠. 지금 제가 답변을 청문회예요 청문회. 청문회면 질문자가 답변을 들어야 되는 게 청문회입니다. 아니 질문자가 듣고 싶지 않다 그러면 진실 규명에 보탬이 되는 거라면 아니 그럼 위원장이 딱 질문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질문자가 듣고 싶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위원장이 그 질문을 딱 맞으죠 그럼.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는 요만큼도 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니 비서실장님. 발언 안 드렸습니다. 아니 비서실장님. 예? 간사님. 저는 아니, 제가 먼저 진행하고. 지금 그 태도는 예전에 국정감사에서 KBS 사장이 한 태도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맞습니다. 무슨 그런 태도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가 원로고 제가 인정하는 선배 정치인이지만 경제수석한테 방어하신 그 태도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쪽에서 이 사실 수석한테 어떻게 했어요? 질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수석 보고 자세한 설명을 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실장님, 그거 아닙니다. 질문하시는 분이 자. 듣지 않겠다고 했는데 실장님이 얘기해. 아니, 어제 국정조사 그런 태도를 보이십니까? 아무리지 그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KBS 사장이 보도본부장한테 했던 거하고 무슨 태도가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됐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답변 태도가.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나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순방은 2015년 4월 16일 날 이루어졌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 순방에 쫓아가서까지 청와대 직원들이 이런 거 맞습니까? 태반 주사 맞고 배곡 주사 맞고 감초 주사 맞고 이게 상식에 맞을까요? 자, 이거 누가 맞은 겁니까? 순방 행사를 대비해서 약품을 사전에 아니, 누가 맞은 휴대 겁니까? 장비에 네? 누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러니까 의사로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갔는데 예. 거기에 가서도 청와대 직원들이 누워서 이런 주사 맞고 앉아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이 주사를 처방한 그 다음 날은 대부분 대통령이 공식 일정이 없습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대통령에 대한 처방 내역 의무실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자, 지금 국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태반 주사, 감초 주사, 배곡 주사 이것이 처방된 날을 제가 대통령 일정하고 다 비교를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다 공식 일정이 없는 전날 처방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금요일 이렇게 아니면 휴일 전날 다 처방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처방이 이루어진 날 중에 제일 대량의 처방이 이루어진 날이 2015년 4월 10일이에요. 이 날이 금요일입니다. 태반 주사가 5병이 나갔고요. 감초 주사가 2병이 나가고 배곡 주사가 2병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을 어떻게 다 하루에 이게 누가 도대체 맞냐 질의를 했더니 청와대 답변이 대통령 순방을 대비해서 사람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밀 통로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 비밀 통로가 아니고요. 출입문이 인수문 이외에 나머지 3개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네. 그러면 세월호 당일날 대통령이 이 청와대 관저에 있는 별도의 건물에 있었다. 이 제보가 들어와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저에 계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통칭 관저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경호실 입장에서 보면 경호 실패죠.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되는 그 순간이 어떻게 경호실에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관저 내부에 계신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관저 내부에 계셨다는 거는 이미 뭐 아까 네네, 보고를 네.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네네, 예? 네. 제가 질문하는 것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됐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의원님 그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아니죠? 경호 실패인데요. 대통령이 어떻게 연락이 안 됩니까? 그건 김기춘 비서실장께서 연락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연락이 되고 안 되고 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은 동문서답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청와대는 무슨 태반주사, 감초주사, 배곡주사 맞으러 여기 취직하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말이 안 되고 지금 의무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청와대 전부 사표내야죠. 대통령 해외 순방까지 쫓아가고 배곡주사 맞고 있는 청와대 해외 토픽감이죠. 자, 그 청와대 관저요. 인수문 말고 들어가는 다른 통로가 3개가 더 있죠. 경호처장님. 네.
식당 종업원하고 기자재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고 삼청동 안가로 가는 지하 통로가 있고 그리고 또 별도의 건물로 가는 그런 출입문 이렇게 해서 3개가 따로따로 있죠. 여기 다 이거 출입 기록 다 있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는